안녕하세요. 해커스 테이프 합격 디렉터 벤자민 유입니다. 오늘 해커스 SAT College Consulting 세미나는요. 일단 코로나 시국을 반영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청해주고 있는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설명에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 스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위별로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별로 합격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희 SAT 그리고 칼리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격을 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준비하면 합격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스펙 분석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대입 준비에 변화가 생겼고 입학 트렌드에 변화가 생겼는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과거의 입학 트렌드가 테스트 스코어 중심으로만 흘러갔다면 최근 들어서는 SAT, ACT 점수뿐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 그리고 에세이, 자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5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SAT 점수를 비롯해서 GPA, 내신 성적, AP나 IB, 그리고 에세이, 과외활동, 추천서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예시로서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은 당연히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SAT 비율이 2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SAT 반영 비율이 30% 더 올라갈 수도 있거나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낮게 생각될 수도 있겠고요. 에세이 비중 또한 25%나 20% 좀 더 낮게 측정이 되면 15%에서 반영 비율은 학교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전형별로 전공별로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알아볼 거는요. Official Transcript, 학교에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공인 성적 증명서인데요. 일단 학교에서 발급되는 Official Transcript는요.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가, 그리고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C를 받았는지 D를 받았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산 점수인 GP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 만점에 얼마, 그리고 4.5 만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좀 다양한 GPA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환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랭킹이나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말 그대로 본인이 국제학교를 다니는지 외고를 다니는지 특목고를 다니는지 일반고를 다니는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뭐 대안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혹시라도 AP 수업을 못 듣거나 뭐 IB 수업을 못 듣더라도 일단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과목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수강하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결국 입학사정관들은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양해해 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AP나 IB 과정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수강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걸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레귤러 디시전 시즌에 접어들어서 저희 학생들도 입시를 굉장히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커먼 앱이나 코올리션 앱 등의 여러 가지 공통 지원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본인이 스스로 셀프 리포팅 하는 형식으로 점수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나 가이던스 카운슬러라고 해서 진학 지원 선생님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업로드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대부분의 학교에는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Official Transcript 업로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페이퍼로 된 그런 공인 성적 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서 밀봉을 한 다음에 뭐 페덱스나 우편으로 당연히 보내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실하게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루트로 일단은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PA 성적평가 요소에 어떤 것들이 4년간 반영이 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명문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들을 들으면서 이 지적 활력, 지적 호기심
이 intellectual vitality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3, 4년간의 수학, 그리고 4년간의 영어 과목, 그리고 2년간의 역사와 사회 과목들, 그리고 2년간의 과학 과목들 중에서 실험실을 통한 그런 과학 과목, 그리고 2년간의 제2외국어, 마지막 1년간의 예체능 과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들을 들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수 과목들 중에서도 얼만큼 난이도 있는 과목을 많이 들었는가, 그 학교에서 최상의 레벨로 수업을 이수를 했는가를 지적 활력, 지적 호기심의 지표로 입학 사정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당연히 AP가 있다거나 어널스가 있다거나 하면은 수학과 영어, 그리고 사회와 사회과학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있는 과목들을 들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지적 활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전공 분야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런 것 중에서 AP와 어널스가 얼만큼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뭐 AP와 어널스가 없으면 정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SAT나 ACT를 통해서 만회를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이 학교에서 좋은 과목들이 만약에 없었다, IB나 AP가 없고 어널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꼭 SAT나 ACT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만회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SAT 언제 준비하고 뭐 ACT 이런 SAT나 ACT 같은 표준 시험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9학년, 10학년 겨울방학부터 미리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SAT 준비에 있어서 11학년이나 12학년, 고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미뤄두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 SAT와 ACT 같은 표준 시험 점수는 단기간에 짧게 준비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점수의 향상폭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학년 어릴 때부터 저학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준다면 그리고 10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시기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전혀 준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10학년 겨울방학 2달, 그리고 뭐 11학년 여름방학 2달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들마다 본인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일단 수업을 수강하면서 준비를 해둔다면 나중에 아이비리그나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점수의 향상을 맛보고 유리한 위치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SAT 옵셔널과 SAT 블라인드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SAT 옵셔널의 경우에는 SAT 시험 점수를 올해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통계 수치만큼 170만 명이 전부 다 못 보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중에서 한 50% 정도의 학생들만이 SAT 시험을 보고 SAT 시험 점수를 제출을 할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50%의 학생들은 뭐 3월달, 5월달, 8월달, 10월달 시험이 계속 많이 캔슬이 됐죠. 그래서 못 본 학생들은 할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SAT 시험 점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SAT 옵셔널이면 SAT 점수가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SAT는 시험 점수가 있다면 솔직히 살짝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 UC 지원자의 통계를 보고 그리고 2020년도에 아이비리그 지원자를 일단 봤는데요. 2020년도 UC 지원자 수만 70만 명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아이비리그 지원자만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입학 사정관들이 이 모든 지원서를 1시간 이상 투자해서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서 합격을 결정할까라는 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입학 사정관들은 아무래도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플이나 SAT나 GPA 같은 시험 성적과 수치화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걸러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높은 시험 성적과 점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향 평준화된 SAT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SAT 시험 자체가 일단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몇 년 전에 비해서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10위권 안에 있는 대학 진학 점수대는 보여드렸다시피 1570점 이상의 점수를 갖게 된다면 미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나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데 진학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유리한 점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뭐 20위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570점, 1550점 이상의 점수대고요. 근데 이런 점수대가 말로만 해서는 그냥 당연히 쉽게 느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수대입니다.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5개 미만으로 틀려야지 이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 문법 이런 영역에서 모든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중에서는 뭐 실수가 몇 개 나오게 됐을 때 이런 점수대를 받는 거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점수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위권 안의 대학이나 40위권, 50위권의 대학의 점수대가 그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해서 한 달 내지는 2달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준비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본인이 이제 순위별로 목표 대학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들이고요. 랭킹은 1위부터 이제 한 20위권에 있는 학교들, 이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20위권까지의 학교들을 전부 다 최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권에 있는 랭킹이 되어 있는 학교들 30위까지, 중상위권은 31위에서 50위, 그리고 51위에서 80위는 중하위권, 그리고 하위권은 이제 81위에서 100위권 이렇게 해서 학교들을 US 뉴스 랭킹에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합격의 최소 기준은 내신을 환산을 했을 때 GPA를 점수를 환산을 했을 때 한 3.8 정도의 점수가 나와준다면 최상위권의 상위권의 합격의 최소 기준을 충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AT 시험 점수도요 1450점 정도를 갖게 된다면 최소 합격 기준을 통달한 건데 근데 조건이 달립니다. 리딩에서의 760점을 해서 리딩에서의 700점대 중후반을 받는 것이 수학에서의 790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은 수학에서는 690밖에 안 나왔지만 오히려 리딩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은 600점대 나왔는데 수학은 790점 받고 1450인데 아이비리그를 진학했을 때 합격률은 리딩을 760점 받고 수학을 690점 받았을 때의 합격률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SAT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당연히 SAT 준비에 있어서는 reading과 writing, 문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수학의 비중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더 많이 보는 점수는 reading에서의 앞에 7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reading과 writing, 문법, 영어적인 요소 측면을 조금 더 어린 학년 때부터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탑 30개 학교는 레귤러 디시전보다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의 합격률이 2배 정도 높다라는 건 여기 통계 수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얼리 디시전이나 액션을 통해서 합격된 학생들에 보시면 입학률이 막 거의 보면 27%, 뭐 20%, 10% 중후반대를 이렇게 굉장히 상회하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의 학교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펜, 코넬, 다르트맷 이런 학교들은 합격률이 한 자릿수예요. 다 막 4%, 5%, 7% 이렇게 되는 학교들인데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합격률이 올라갈 정도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탑 30위권 학교는 정말 유리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되겠고 이를 위해서 좀 더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탑 32 학교는요. 이렇게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 이런 최우수 학교들은 40에서 50%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의 자리를 두고 레귤러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쟁이 심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으로 지원했을 때는 SAT 점수의 100점에서 150점 정도 약간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시아 학생들은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SAT 점수가 평균적으로 140 정도 높아야 유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SAT 점수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고 GPA나 자소서 에세이도 미리 일찍부터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12학년 1학기 입학하고 나서 SAT를 봐야지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까지 미뤄뒀다가 SAT를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되게 위기인 건 맞지만 많은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만큼 미국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원하는 SAT 점수를 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준비를 해주시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